예, 제가 17살 때에 평양에서 순실중학교 3학년을 끝내게 됐습니다. 그때 이번 청동구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학교들은 폐교시킬 테니까 신사학교도 신사참배를 하면 존속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닫게 된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3학년이었는데 윤동주 시인도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고 학교를 가는 것이 오냐 신사참배를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나는 만주로 돌아가게 되면 신사참배를 안 해도 되니까 만주를 가겠다고 떠나고 저는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부족한 생각이지만 그 생각 때문에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니게 됐습니다. 17살 10월 달쯤 됐을 때 도산 선생님께서 서대문 형물소에 계시다가 건강 때문에 가석방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와서 좀 쉬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마을에 오셔서 토요일 저녁 또 다음 주일 날에 선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이 답답하고 슬펐을 때에 그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말씀이 평생 동안 나를 이끌어주고 어려울 때 희망을 준다고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1년 후에 다시 학교에 가서 4학년이 됐는데 이상하게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일본 시대니까 우리 학생들이 쭉 대회를 지어가지고 평양 소비산에 무슨 학교와 행사들이 200천 가는데 행진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인데 도산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도산이 돌아가셨구나. 그 혼자 생각에 이제 우리 다 작은 도산이 돼서 도산 선생의 존재를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글을 어느 신문에 썼는데 고려대학에서 도산 선생의 전기를 책자를 쓰면서 그 신문 기사를 서문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 실렸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사를 같이 하면서 역사는 항상 현재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져서 없지만 미래를 위한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 좀 이해를 짓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정신적 지도자들이 전부 현재로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시작하고 또 시작하니까 역사의 성장도 없고 참적도 없습니다. 너무 세계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유대 사람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항상
구약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이는 이로 갚고 너는 너로 갚으라고 하는 생각도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몇백 년 동안 그 구약에서 다시 시작하는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은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고란경을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역사를 고란경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세계 역사를 비극을 끌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긴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구약에서 계단이 까져 나와가지고 병아리가 태어난 것 같이 구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약을 벗어났습니다. 병아리가 계단을 까나오게 되면 다시는 계단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를 시작하지 않고 현재로부터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창조를 할 수 있고 그런 희망이 있다고 아마 그렇게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안병옥 선생님이 흥사단 이사장을 있을 때 도산 정신으로 돌아가지 말고 도산 정신으로 출발하자. 도산 선생의 정신이 미래를 찾으해주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지. 항상 도산 선생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건 도산 정신이 아니다. 나는 그때 생각도 먼거하니 우리 모두가 어리지만 작은 도산이 돼서 앞으로 가자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다. 그런 얘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산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과 희망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느끼고는 있지만은 다시 한번 선생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걷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1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성경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제일 크신 뜻일 겁니다. 우리도 수감된 다음부터 한 40년 동안은 독재 정권도 겪었고 군사 정권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지금 30년 동안은 이제는 권력 정치가 아니고 법치국가로 올라왔는데 이제 또 몇십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 한 번은 질서국가로 올라가는 국민의 중심이 되고 국민 전체가 나라의 책임을 지는 질서국가로 올라가야겠는데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는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지금 주변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아직도 권력 정치를 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는데요. 공산주의 국가는 언제나 karl 마크스와 레닌 때부터 시작하지 거기에 돌아가지 않으면 출발을 못하니까 권력 정치를 극복해주고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켜달라고 부탁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법치국가가 중심 잡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세계적인 주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볼 때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합작해서 정의는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다. 그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고 역사를 역행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인간애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와 인간애가 있는 역사를 창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도산 선생의 정신입니다. 저도 도산 선생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핵심은 기독교 전통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같은 역사적 현실 속에 있으면서 자유와 인간애가 넘치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출발하고 앞으로도 출발하는 것이 절대로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산 선생의 정신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사회입니다. 진실이 죽지 않는 사회, 진실이 자라고 열매 맺는 사회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기업체에서 나보고 도산 선생의 정신이 어떤 거냐 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죽더라도 거짓말 하지 말자. 언제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회, 그것이 없이는 사회는 없어집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2년 후에 탈북했습니다마는 김성주라고 하는 이름 없는 사람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지도자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거짓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 사회는 진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의 가치, 정직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정직이 있는가, 진실이 있는가, 지도자를 우리가 정직하게 믿을 수 있는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 도산 선생님께서 계시면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있기 때문에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가치가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에는 경제도 중요한 문제고 민주주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회 생활의 질서적 가치를 상실하면 그 사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탈출해올 때 제일 처음 없어진 것이 정직과 진실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떠난 다음에 자유가 없어지고 지금 인간애까지 없어지니까 북한은 정신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회가 되고 또 그 사회를 돕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면 대한민국은 전부 정직하고 진지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로 자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산 선생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 우리 도산 아카데미나 항산이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바깥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도산 선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애국심이 있습니다. 저기 떠만큼 지방에 강연을 가게 되면 강연이 끝난 다음에 미국 선생님 책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은 뭐인고 하니 안병 선생님은 우리 천안 이광수 선생의 유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서 민족정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도산 선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애국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분의 애국심은 우리가 모범을 삼아도 좋을 정도로 노력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 가서 강연하기 시작하게 되면 왜 안병 선생의 책을 나보고 사인해 달라는가 애국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나한테 편지를 줍니다. 편지를 주면서 이 편지는 안병 선생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계시지 않아서 선생님께 대신 드립니다. 집에 가서 그 편지를 뜯어보게 되면 전부 나라를 위한 걱정입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도산 선생에게서 받은 교훈 가운데 하나를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내 가정만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노력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큰이나 작이나 볼 것 없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게 되면 민족과 국가를 찾아가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은 민족 국가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산 선생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조용히 말없이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민족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남고 더불어 사는 것은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도산 선생은 과거뿐이 아니고 현재분이고 현재보다도 도산 정신이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녀와 문화를 바라볼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길 도산 선생께서 부탁하셨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지 않는가 또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산의 밤을 맞이할 때마다 또 도산의 상을 받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도산 선생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조용히 걸어갈 수 있는 새 출발을 해 주셔주면 좋지 않을까 부끄럽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기를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